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호환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 두 분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하고 예. 지하철로 와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요 다행이네요. MBC 상암동 뒤에 수색역과 여기 사이에 토끼굴 같은 있어요. 길이 예. 있는데요. 거기 약간 물이 차가지고 예, 약간 범람하고 있어서 저도 예. 그 앞에 있는 길로 오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저희 집에서 오는 길이 네. 그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끊어졌어요? 네, 불광천이 엄청 수위가 높아져 갖고 네. 통제를 하고 있고 길도 지금 끊어져 있더라고요. 모쪼록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집 댁에 계시는 분들도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비 피해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김한 기자, 네. 어제부터 사실 네. 중부지방 수도권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안타까운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네. 수치가 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엄청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인명피해가 사망이 8명, 실종이 7명, 부상이 9명입니다. 예. 이재민도 최소 230세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오면서 뉴스 검색하다가 동작구에 있는 재래시장들 보니까 예. 정말 참혹할 정도로 이 끔찍한 현장들이 있었고 예. 이 이제 비가 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도 아이고. 2건이나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빗속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어제 저녁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 원인은 지금 감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이 감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사연, 이게 서울 신림동 반자주택 그 세 가족이 침수 때문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사고 현장 방문도 했고요. 네. 이 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재난이라는 게 평등하게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재난에 취약한 지수도 달라진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 그 단면을 보여준 또 참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우리 사회 좀 대책 마련이 이 기회라도 다시 한번 좀 강조되고 뭔가 네. 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경기도 일대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네. 전투 경쟁할 때 소대장으로 이 구조 작업 함께 참여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대한민국에서 네. 서울 한복판에서 여전히 상황이 마찬가지 같다는 게 더구나 이제 네. 김준호 변호사 말씀처럼 취약한 분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가장 강하게 이런 피해가 닥친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가장 불평등하게 덮쳐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사회부 기자로 취재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누군가는 네. 다소 불편하고 뭐 이런 문제지만 누군가는 정말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장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 반지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반지하 주택이 여러 가지 뭐 기후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는 건 뭐 십수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지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여기에 이번에 안타까운 사망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어떤 구제나 본인을 스스로 구조할 힘이 없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 재해가 이제 이 비가 오는 문제도 최소 뭐 한 매년 이러진 않잖아요. 뭐 5년 주기, 뭐 10년 주기, 뭐 이렇게 좀 텀이 길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접근을 하다가 실제로는 뭐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뭐 별로 진전이 없는. 그래서 이게 10수년 전에도 이랬는데 또 왜 아직도 이런 거야? 이런 상황들이 지역을 이제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뭐 이런 일들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오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서울시가 네. 이제 그 재예산을 1,000억 줄인 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몇 년 동안 뭐 큰 비가 안 오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잉여적인 예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일이 닥치면 지금 단 이틀 만에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거의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초래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 이제 사실 뭐라고 할까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사학적으로만 접근해 왔던 맞아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린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네. 어쨌든 치수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 폭우 자체는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폭우가 왜 이런 80년도 혹은 115년 만에 이런 폭우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결국 기후위기 문제랑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죠. 아직도 기후위기는 뭔가 도덕 교과서의 문제로 좀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반성을 저부터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네. 남의 나라 얘기, 뭐 모리셔스 섬이 가라앉는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네. 어쩌면 좋아, 뭐 북극곰이 좀 불쌍하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닥치는 엄청난 재해로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 얘기 좀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 이런 수해가 난 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2011년 이후에 한 10년 만에 좀 큰 수해가 난 셈인데 사실은 그때도 2010년 곧 좀 더 옷을 나가면 반지하라는 게 2010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신축이 이제 금지돼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뭐 한 2015년 통계로도 서울에 한 32만 가구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많이 줄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임대 아파트 뭐 임대 주택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 반지하에서선 아무래도 여러모로 취약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이 좀 주거 기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호 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알게 됐으면 그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한 논란 질의응답이었죠. 김한 기자, 네. 그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된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네, 행정안전부의 초대 경찰국장으로 뽑힌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분 이제 경찰대 출신이 아닙니다. 네. 이른바 이제 대공특채로 뽑혔다고 해요.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 노동운동 단체였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줄여서 인노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예. 이 인노회 정보를 치안본부에 넘기고 이 경찰에 특채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인노회 관련해서 경찰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동료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경찰을 만난 이후에 이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15명 이상이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이제 경찰로 특채가 된 거고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인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과 만남이라든지 모종의 좀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행적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김순호 국장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뭐 소설 같은 얘기다. 예. 내가 경찰이 된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인노회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까 이제 들으셨지만 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전에는 그 부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김준우 변호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추정을 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 검증 과정에서 전혀 보고받지 않고 몰랐다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왜 저를 곤경에 빠뜨리십니까?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는 이런 거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특급 기밀이고 인사 정보고 조단 자료인데 네. 제가 안기부 출신도 아니고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 이제 치안감 인사, 치안감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때는 예. 치안감은 이제 검찰로 치면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입직 경로에 따른 좀 배분,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 기본적으로 입직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을 것입니다. 뭐 예. 간부 시험을 봤는지 경찰대 출신인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례적인 특채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특채의 경위가 뭔지를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안 해봤다? 만약 이걸 몰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이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청와대 인사관실이나 아니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검증단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오히려 그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몰랐을 수는 있는데 왜 몰랐냐? 아하. 이 부분을 왜 체크를 안 했냐? 이 부분이 오히려 핵심적으로 현 정부 행안부에서는 좀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뭐 알았냐 몰랐냐를 저희가 또 정보가 없는데 추정하는 것보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경찰 입장에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목소리를 들었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분이 경찰이 되고 나서 1990년 9월과 11월에 네. 범인검거에 공을 세워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하. 근데 이분이 당시에 공안에서 근무를 했고 네. 그럼 관련 범죄에 대한 범인을 검거했다라는 것일 텐데 네. 그럼 이분이 과거에 이른바 이제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갖고 있었던 정보 네. 이런 걸로 이제 범인을 검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94년 12월에도 보안 업무 유공 등을 이유로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의 표창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 내역은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분이 받은 수상 내역은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공을 세웠던 것인지 네. 그리고 그 공은 왜 세울 수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지금이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죠. 김한 기자. 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 결국 돌려줬다면서요? 이거 비밀번호 해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결국 밀어서 잠금 해제를 못하고 돌려줬는데요. 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었죠. 이게 네. 이제 논란의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이 그러게요. 알게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공모관계를 밝혀야 될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결국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포렌식을 시도했고 뭐 네. 외국에 가서 풀어온다 이렇게 여러 낭설이 있었지만 네. 사실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풀지 못했고요. 그래서 검찰은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 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한 장관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엄청난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겁니다. 네. 예, 특정 휴대폰 네.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이거 디지털 포렌식 못한다. 네. 참 글쎄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은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고 좀 이렇게 이 코믹한 상황 같은데 김준호 변호사. 네. 근데 이 사건 끝났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원연에서 아마 재항고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으니까 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사실 일반적으로 재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최초 검토된 결과가 네. 굉장히 부실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되게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는 정리 수순, 그러니까 법적 절차적으로는 정리 수순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관련해서 연루가 됐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사실 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죠. 그럼요. 그리고 네. 이 휴대폰이 실제로 압수됐다고 해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타의 방법 등으로 해서 관련된 증거가 여기서 반드시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고위 공직자에 계신 분이 이거를 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출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네. 한축으로는 이 사건 말고 많은 내용들이 이 핸드폰에 판도라의 상자처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 그런데 그 무수한 공무원들이 또 무수한 회사원들이 조직 내 감찰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 법무부 장관이 된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의자들이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버텼던 것처럼 버티면 그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있고 예.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 참관해 본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당사자가 입회하에 정해진 부분만 그것도 암호화해서 추출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사였는데 했던 부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좀 굉장히 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 돼버려갖고 내가 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 핸드폰을 어떻게 못한다. 네. 이게 이제 자리 잡을 경우에. 아니면 차라리 그 모든 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든지.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